할 거면 하나만 하십시오. 기후위기 대응 따로, 경제산업개발 정책 따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난 30년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청년기후 긴급행동과 가디언즈 오브 클라이밋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는 또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싶은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단체를 대표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국민토론회 당일 갑작스러운 현장 진입 시도를 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온 것은 이게 정말 국민토론회인지 아니면 전문가 발표회인지 잘 모르겠었기 때문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정부 부처와 전문가 분들에게 우리의 생존 위협을 목전에 두고 경제 성장이나 비용을 따지기 전에 제발 미래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토론 중에 우리나라 경제산업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에 맞춰서 LEDS를 적응하고 설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50년 탄소 중립, 배출 제로를 목표로 LEDS를 설정하고 기존의 산업 경제 구조의 전환을 해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18.5%만을 감축하겠다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IPCC가 강조한 바 있는 탄소 중립을 위한 경로인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 목표의 절반도 안 되는 양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돈과 기술, 투자, 신산업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입니다.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 속에 과연 우리들의 생존의 가치, 생명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생존이 위협받을 때의 비용과 그 위험은 어떻게 추산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의 산업 구조, 에너지 의존도가 지배하는 시나리오 결과로 2050년 탄소 중립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2050년 우리 국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기에 당장 오늘의 산업 구조와 에너지 체계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뼈저린 성찰의 말들이 오늘 토론회에서는 주고받아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기술, 투자, 신산업, 비용 이런 것들이 2020년 이전까지는 너무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저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또 저희 자신들도 기후위기가 어떤 경제 성장 또는 기술의 개발보다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우선순위가 밀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도의 문명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고 만다면 인류의 눈부신 진보와 성장은 무슨 소용일까요? 지난 30년 동안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금까지 인류가 화석연료를 태워 만든 온실가스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할 거면 하나만 하십시오. 기후위기 대응 따로, 경제산업개발 정책 따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난 30년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토론회 현장에 참여한 전문가들, 정부 부처 정책 결정권자들보다 더 크게, 더 오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목도할 당사자들로서 세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하나,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십시오. 둘째, UN 제출월인 12월 전까지 NDCS를 IPCC 권고안에 의거해서 2010년 대비 18% 수준 감축이 아니라 45% 감축으로 상정하십시오. 마지막, 셋째, 정부는 2020년 NDCS 상향을 시작으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매 5년마다 상향된 NDCS를 설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이행 방안을 법제화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십시오. 기후위기를 인식하신 이상 이 경제성장이 더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은 더더욱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